셀리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화재 소식이 많았는데 오늘 내린 비는 적은 양이지만 반가웠습니다. 오래된 목마름에 물 한 모금 넘긴 하루였습니다. 오늘 셀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임정만 님이 지으신 당신은 당근을 싫어하는군요. 저는 김치를 싫어합니다. 입니다.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영화를 재미있게 보는 법 중 하나는 보려는 영화에 대한 모든 사전 정보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일단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면 나름의 기대를 하게 된다. 그 기대가 영화에 돈을 지불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보는 사람의 재미만 생각해 보자면 영화라는 것도 하나의 서사여서 이런저런 얘기에는 결국 그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다. 평도 마찬가지다. 참 재미있어요 라고만 평을 적지는 않는다. 내용, 연기, 연출, 음악 등 무엇이 좋았다는 내용이 어떻게든 담기기 마련이다. 그러면 상당 부분 재미라는 건 반감되기 마련이다. 물론 정말 좋은 영화라면 어느 정도 알고 봐도 재미있고 보고 또 봐도 재미있겠지만 그런 영화일수록 아무것도 모르고 봤다면 더 긴 여운을 남겼을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 식스센스 같은 영화를 봐도 재미있을까?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는 이미 반전 영화로 정평이 났다. 그러니 반전을 기다리며 볼 수밖에 없다. 내 뒤통수를 한 방 크게 때려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진짜 반전이 나타나도 이게 그 반전인가? 정도의 타격밖에 주지 못한다. 영화가 막 개봉하고 반전 영화인 줄 모르고 본 사람의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가능한 영화를 보기 전까지 사전 정보와 사람들의 평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불가능한 일이다. 어떤 영화를 보기로 결정하려면 최소한 어떤 영화인지 본 사람들이 대체로 재미있다고 하는지 정도는 살펴야 한다. 그리고 보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은 어느 정도 기대를 내포하기 마련이다. 이 영화 보고 싶다. 하지만 기대는 일방적이다. 영화를 보기도 전에 어떤 결론을 내린다. 이 영화는 재미있을 것이다. 이 영화는 나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다. 이 영화는 엄청나게 스릴 넘칠 것이다. 그래서 기대는 실망과 단짝이다. 실망했다는 말은 언제나 기대했는데 라는 고백으로 시작한다. 기대로 인해 무시를 받아보기도 했다. 스타크래프트를 잘한다고 소문난 적이 있다. 자랑이라 할 수 없는 게 고3 때였다. 게임에 빠져 있었다. 시험 기간을 좋아했고 그 이유는 PC방에 자리가 많아서였다.
그러니 평균적 수준보다는 잘하는 편에 속했다. 여기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 극강의 고수가 되겠다, 프로게이머로 나가야겠다는 야심으로 게임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즐겼을 뿐이었다. 상대를 이기는 게 게임의 목적이니 매 순간 이기려고 노력했다. 언젠가부터 학교에 엄청나게 잘하는 애가 있다는 식의 소문이 났다. 그러다 다른 반에서 결투를 신청해 왔다. 네가 그렇게 잘한다며 어디 한번 붙어보자는 식이었다. 피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나름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결과는 졌다. 갑자기 별것도 아닌 놈이 되었다. 나는 나대로 게임을 할 뿐이었고, 다시 말하지만 그래도 평균보다는 잘하는 편에 속했다. 다만 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게 내 잘못인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지만 별것 아니네 라는 말은 꽤 억울했다. 기대가 꼭 나쁜 건 아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정이다. 긍정적인 기대는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교사의 기대가 실제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로젠탈 효과는 그 예다. 식당도 마찬가지다. 손님의 기대는 언제나 큰 자극이자 도전이다. 우리가 가장 무섭게 긴장하며 맞이하는 손님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요리사가 손님으로 와도 신경이 안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긴장하지 않는다. 단골 손님은 다르다. 다시 온다는 건 지난번 식사가 만족스러웠다는 뜻이고 이번 식사에 기대한다는 뜻이다.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보다 큰 긴장은 없다. 단골 손님이 무서운 건 때로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다시 온다는 사실이다. 이건 기대를 넘어선 믿음이고 그 믿음에는 어떻게든 보답해야 한다는 각오를 할 수밖에 없다. 한 번은 메인 요리가 엉망으로 나간 적이 있다. 삼겹살을 오랜 시간 낮은 온도로 육수에 삶은 다음 냉장하여 모양을 잡아 세이지 버터에 굽는 요리였다. 부드럽게 하겠다는 과욕으로 너무 오랜 시간 삶았고 그 결과 고기는 고유의 맛이 빠져 부드러움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고기는 손님께 나갔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손님들은 그 요리를 먹을 때 떨떠름한 표정이었고 악평도 올라왔다. 이날 공교롭게 단골 손님도 있었다. 평소처럼 맛있다고 잘 먹었다고 인사하며 나갔다. 그리고 또 오셨다. 온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다. 식당을 준비하며 우리는 특히 외관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못했다. 돈이 적었고 돈이 없는 탓에 볼품없는 장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어닝 하나 설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에어컨 실외기는 호수가 길어질수록 비용이 적잖이 추가되어 최단 거리인 식당 전면에 배치했다. 처음 식재료 살 돈을 카드로 돌려막아야 할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완성된 혹은 방치된 식당의 외관은 참 초라했지만 그 모습에 우리는 흡족했다.
그것이 미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든 아니든 본래의 풍경을 그대로 두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식당의 외관이 사람들의 기대란 걸 처참히 짓밟을 만했기 때문이다. 어떤 기대를 품고 와도 우리 식당의 외관은 그 기대를 모조리 박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도 실내는 깔끔한 편이네. 접시와 식기는 좋다. 생각보다 음식이 제대로 나오네.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생각이었다. 이 생각이 적중한 탓인지 어쨌든 자리를 잡았고 나름대로 이름도 알려졌다. 사전 정보가 많아진 것이다. 좋지 않은 일이다. 실망할 여지가 많아지는 일이다. 몇 년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실망하고 왔다. 같은 평을 보고 나면 고3 때 그 빅매치가 생각나면서 몇 년 전부터 기대를 품을 만한 곳은 아닌데 라고 억울한 혼잣말을 하게 된다. 우리는 분명 평균적 수준보다는 잘하는 서양 식당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최대한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적합하게 조리하려고 노력한다. 하루에 13시간씩 일하며 365일 음식과 식당을 생각한다. 번 돈은 책을 사고 조리도구와 접시를 사고 음식과 식당을 경험하는 데 쏟아붓는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 어딘가에는 미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부디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할 테고 평균보다 나은 식당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